마켓뷰 시간입니다. 미국의 의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지금 난항을 계속 겪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폐쇄까지는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정리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준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 지출의 감축 없이는 앞으로 부채 증액 협상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 케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케어의 예산을 모두 삭감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서 다시 오바마 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바마는 부채 한도와 오바마 케어는 별도의 문제라면서 부채 한도 자체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프 세션즈 상원의원은 오늘 미국의 정부 폐쇄나 디폴트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다만 정치권의 평행선 줄다리기에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부 폐쇄까지는 앞으로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초당적인 합의 없이는 사태 해결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전망입니다. 이어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는 실업률 감소폭에 따른 QE 축소율을 정해서 운용하자고 밝혔는데요. 그는 연준의 어정쩡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연준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혹은 적정한 수준을 언급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바 있는데요. 숫자와 연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인 이사는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채금리가 역사적인 기준에 보다 가까워진 상황이라면서 우려스러운 상승세가 나타날 위험은 적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양적 완화 축소가 이번 달에 시작됐든 다음 달 혹은 12월에 시작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9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10월의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이은 10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봤던 것처럼 10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채 협상도 그렇고 예산안에 대한 협상도 그렇고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자체가 이제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원에서 이제 오바마 케어를 감축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상원에서는 다시 오바마 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수정안을 또 최종 표결까지 붙인 다음에 다시 또 하원으로 내려서 그 법안이 또 가결돼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초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10월 1일부터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정부 폐쇄가 지금 일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도 좀 열어두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오바마 케어와 관련돼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양보하는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은 이제 예산안과 더불어서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합의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 자체가 아무래도 9월 말까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냐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FMC에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이렇게 큰 문제가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부 폐쇄의 경험이 이미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빌 클린턴 시절에 한 번 있었던 걸로 하는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히스토리컬한 추이를 보면은 정부 폐쇄가 한 17차례 정도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1996년 이제 빌 클린턴 정부 때 정부 폐쇄가 일어났던 점. 그 점을 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정부 폐쇄가 이루어졌어도 금융시장은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폐쇄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 폐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근처럼 어떤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약화됐고 향후에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부족한 가운데 어떤 정부 폐쇄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들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은 양당이 얻을
득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실이 많고 특히나 이제 공화당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공이 다시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어떤 받아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에서 좀 먼저 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어떤 일부 타협 부분은 좀 열어되지 않겠냐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정부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굉장히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심이 큰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 의회 정치권에 대한 지금 쏠림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조금 더 불투명한 상황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좀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 내에서 어떤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자체는 9월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정부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10월 중순 안에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될 가능성을 높게 보게 된다면 2011년에 있었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한 어떤 네. 트라우마가 다시 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정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신용등급 강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결국에는 정부 폐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과거처럼 뭐 30일 넘게 이렇게 또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 폐쇄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 자체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이 경제 회복 기대감은 저희가 좀 계속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중국과 유로존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의 하강 리스크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네. 정부 부채 악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통제권 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7, 8월 달에 보여줬던 경제 지표의 호조세 네. 이런 것들은 좀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러니까 최소한의 2분기에 상당히 불거졌었던 경착륙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과거처럼 뭐 8%대 이상의 어떤 고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성장 목표치인 7.대 퍼센트, 네. 적어도 한 7% 중반 수준은 연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유로존 성장을 이끄는 반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3위와 4위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각 국가 간의 회복 편차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회복 그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그 독일 총선이 연정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메르켈 총리의 삼선 연임이 됐기 때문에 네.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유로존의 어떤 성장 전략이라든가 또 이제 금융위기의 어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이 다음 주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한 번에 해볼까요? 한눈에 볼 수 있는 10월 금융시장의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10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질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10월보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이제 9월 성명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의 어떤 회복에 강한 증거를 좀 보고 판단하고 확인해야겠죠. 확인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9월 달 지표거든요. 근데 9월 달 지표는 8월 달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왜냐하면 네. 9월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차기 연준 지명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머스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넷 옐런 후보의 어떤 지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비둘기파 성향의 정책이 지속돼서 있다라는 점은 좀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유로존 쪽에서의 어떤 성장 전략의 로드맵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다음에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좀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10월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떻게 그려보는 것이 좋을지 좀 전반적으로 10월 시장 전망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최근 이제 뭐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지수의 상단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10월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인해야 될 이벤트가 많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그 상단을 높이는 어떤 속도 자체는 좀 낮지 않겠냐라고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어떤 대응하는 전략이 10월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봤을 때는 10월에 어떤 이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네. 가정하에서는 좀 긍정적인 예.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전량 후강 정도로 10월 한 달을 정리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10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확실성이 10월에 여러 가지 상존해 있지만 악재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TB 투자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